오늘 0시 기준 확진자 324명, 300명이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324명입니다. 이 5달 반 만에 다시 300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315명, 해외 유입 확진자가 9명이고 서울이 125명, 경기도가 102명, 인천이 17명, 대부분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주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충남 11명, 강원도 9명, 부산 8명, 이 대전, 전남, 경북이 6명, 광주, 전북 5명, 이 대구, 경남이 4명, 세종과 충북이 3명, 울산이 1명이었습니다. 이 누적 확진자가 16,670명, 그리고 어제 하루 2분이 사망해서 누적 사망자는 309명이 됐습니다. 네, 뭐 여전히 서울 사랑제일교회하고 광화문 집회 관련자들 중심으로 N차 감염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600명 이상 훌쩍 넘어간 숫자고요. 전국적으로 N차 감염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자들이 문제입니다. 경남만 하더라도 버스를 대절해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1,000명 이상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아직까지 명단을 제출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깜깜이 이 감염자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깜깜이 감염,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모르는 거죠. 환자를 네. 이제 감염경 깜깜이 감염자라는 건데 네. 이게 참 걱정이에요. 제일 걱정이. 맞습니다. 최근 방역 당국의 가장 큰 고민이 이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무증상 상태로 발견되는 일인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최대 입시학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무도 증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랑제일교회 근처여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지금 20명이나 나오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아니, 어제 19명인데 한 명 더 늘었나 보네요. 네, 20명이 됐고요.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최근 2주간 220명이나 된다. 그 학생들이 지금 전부 대입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2달 뒤에 실기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맨날 알벼락입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랑제일교회와 아직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곳인데 인천 남동구의 열매 맺는 교회 여기도 15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최초 감염자가 어떻게 감염이 된 것인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방송계에 계속 확진 소식 들리고 있거든요. 뭐 CBS뿐만 아니라 어제는 SBS 서울 상암동 사옥의 이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EBS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이 KBS도 이 드라마 그러니까 찍고 있는 드라마에서 이 출연배우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 방송국 확진 같은 경우에도 모두 이 최초 감염 경로가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정상근 기자도 좀 간결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보세요. 그냥 여기서 끝내시죠. 그래서 갑자기 무슨 멋이 들어가지고 계속 김영래 PD한테 지시받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밥사위원장에서 간결위원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간결위원장? 네. 마침 한 청취자가 크게 히트치겠어요. 195가 간결히 해주세요. 네. 하여튼 저 간결하게 배송찬 네. 소장도 부탁드리고 어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 300명도 넘고 그러다 보니까 3단계로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우리가 3단계는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3단계로 올려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이 조심스럽게 올라오고 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100명 이상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전날보다 그 다음 날 2배 더 많은 확진자가 되는 현상이 일주일 내 2번 생기면 이게 이제 더블링 현상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더블링. 예, 더블링. 3단계로 2배가 된다 이런 거예요. 더블링. 3단계로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3단계 위에 그럼 4단계, 5단계, 6단계가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프로스포츠도 중단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정부 당국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셧다운. 네. 공장문을 닫는 네. 그런 개념이라는 거 아니에요? 셧다운인 그렇죠. 그런 조치가 되는 경제에도 건데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거를 한 번도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그걸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내일하고 모레 상황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어제 방역 당국하고 경찰이 그 장이동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씨 있는 그 교회 네. 명단 확보하러 갔는데 결국 뭐 밤샘 대치하다가 못 찾았다며요. 맞습니다. 오후 5시쯤에 이 사랑제일교회 진입을 시도를 했는데 신도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 대치 끝에 이 오후 8시에 방역당국 관계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안에서도 이 신도들의 그 저항에 막혀서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그리고 교회 관계자들이 들어가려면 영장을 제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경찰 측에서 영장을 신청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강훈 씨가 그 유튜브 방송 통해서 오늘 뭐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내용이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 음모론으로 가득 찼어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 너 알아 TV
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사랑제일교회에서 대량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있기 직전 5명 정도의 제보자로부터 바이러스 테러가 사랑제일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런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뭐 두 분이 그 중에 한 두 분은 안 가봤죠 거기? 어디요? 얼씬도 안 했습니다. 아, 네. 네. 사랑제일교회. 아 이런 있는지. 음모론에 대해서 혹시 네. 두 분이 연관된 건 아니냐? 저는 전혀 아닙니다. 밥 먹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럼 테러리스트는 진정한 테러리스트는 누군 거예요? 우리 사회에 우리 5천만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진짜 이 사회에 지금의 테러리스트는 과연 누군 건지. 바이러스 테러 이 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청취자께서 이런 문자도 올려주셨는데 정광훈 목사 측인데 김부겸 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고소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네, 김부겸 후보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광훈 목사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위시한 이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은 사실상 테러 집단이다라면서 이 테러 집단한 극우 세력을 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이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측에서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측도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김부겸 의원을 고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징도 좀 간결하게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징이 징하네요. 참. 자, 코로나19 확산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갤럽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지지율에도 정강훈 효과가 작동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갔고요. 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라갔습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002명 휴대전 R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응답률이 16%였습니다. 53%의 부정평가 결과가 나온 것이 지난주였는데 긍정평가가 47%, 네, 부정평가가 45%. 네. 다시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부정평가가 53%나 됐던 것이 45%로 내려오고 긍정이 39였는데 47이 됐습니다. 네. 요즘 뭐 여론조사라는 게 다 오차 범위 내에서 다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개요할 때는 좀 천천히 하세요. 숨 넘어갈 것 95% 같아요.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네. 그리고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에서는 전광훈 목사하고 통합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죠. 네, 이낙연 의원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전광훈 목사를 향해서 그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 엄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 교회 누적 확진자가 지금 676명이 달하는데 확진자 급증 책임을 방역당국 탓으로 돌리고 또 일부 신도들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또 병원에서 탈출을 하거나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주위에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서 네. 뭐 굉장히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정광훈 목사와 함께 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당이 집회에 참가한 자신들의 이 정치인 그리고 이 당원들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면서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간결하네요. 네. 징 소리가 좀 달라졌네요. 뭐 좋은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저 북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위임 통치를 한다는 국정원 보고가 어제 있었어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른바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국정원이 보고를 했는데 이 대남 대미 정책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그리고 경제 분야는 박봉주 국무위 부위원장 그리고 군사 분야는 최부일 당 군정지도부장에게 권한을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특히 국정원은 이 김여정 부부장이 실질적인 북한의 2인자며 새로 군정지도부라는 것이 신설됐는데 이것이 총정치국보다 위에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북한에서는 뭐 위임 통치 뭐 얘기 나옵니다만 저희 뭐 허리케인 라디오의 무겁당은 오로지 당 대표 전권 통치 그냥 갑니다. 밥사위원장이 당대표 아닙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여보세요. 제가 앵커를 3번 한 사람인데. 아, 네. 네. 그 밥사위원장, 반찬위원장 열심히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오는데 정보위원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프다 또 위독한 거 아니냐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간결하게 좀 해주세요. 너무 간결하지 않았습니까? 5초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오늘 노동신문에 경제 실패 책임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지 않게 하려는 고위층들의 반성문이 실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북한 전원회의에서 이 북한이 경제 목표 달성 실패를 공식화했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에 고위공직자들의 반성문이 일제 실렸습니다. 뭐 요약을 하면 뭐 전부 내 책임이다, 뭐 우리 책임이다, 우리들이 성실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책임으로 가지 않도록 당 간부들이 일종의 이제 충성 경쟁을 하는 거 아니냐. 소위 예. 자아 비판인가 그런 거 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부에서는 국정원이 굳이 이런 발표를 했어야 했냐 이런 지적도 나온다면서요. 혼선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위임 통치한다고 발표되면서 뭐 좀 중국식으로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냐.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이 위임 통치가 이제 국정원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런 만큼 또 통치 스트레스도 우리의 해석이다 아니다. 북한은 지금 뭐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를 보더라도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존엄이고 이 권한은 오히려 더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약해진 것은 아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다 했습니까? 네.